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MB 인사 올리겠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았어 국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적폐청사에 하는 미명하에 일어나는 이런 대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결코 성공 못합니다. 못한다고. 응? 못한다고. 진우야, 못한다고. 어디 번호? 어디 봐. 니한테 하는 소리야. 니 응? 진우야, 형이 부탁 하나 할게. 니 있잖아, 좀 썰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응? 가만히 좀 있어. 너 부모님 너 이카고 다니나 아시나? 걱정 안 하시나? 저 진우 아버지, 일만 좀 말려주세요. 이거 나이 물만큼 묻잖아. 아휴. 아무튼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이 난관을 결국 극복하고 발전을 해나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어디긴 어디야 기무사지. 테니스나 쳐야지. 가. 자, 주진우 기자와 안원구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하기 전에 저희가 협찬 멘트를 해야 됩니다. 자, 청장님 2개 해주세요. 여자의 꿈 알카메디에서 수소 알칼리 한원수기, 20년 전통식품 명가 주식회사 사홍원에서 온라인 상품권. 네, 더더 하나입니다.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IoT 스마트홈 온수 매트. 자, 그다음 주진우가 합니다. 주진우 기자가.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 이명박 추격기인데요. 길벗 어린이에서 그림도서 세트, 그리고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증정권 드립니다. 자, 저희 세 사람이 이렇게 별걸 다 시켜. 협찬 멘트를 했기 때문에 이 협찬 멘트 관련해서 단가가 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거리가 텅텅 비었는데 두 분은 또 나오셨습니다. 라이브 하러. 오시는데 텅텅 비었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이때까지 이제 긴 이야기를 해왔는데, 예. 지난 토요일이죠. 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저희가 했던 이야기가 좀 압축돼서 나왔어요.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140억 돌아간 얘기를 그렇게 한 달 내내 했는데, 네, 그 이야기를 물론 저희가 하기 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도 그런 걸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죠. 예. 네. 있는데 왜? 자, 저희가 방송을 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예. 한 달 가까이 한 이후에 유일하죠. 현재까지는. 네, 유일한 매체입니다. 앞으로 훌륭합니다. 또 대기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른 미디어들도 이제 할 수 있겠죠. 이게 BBK 사건은 사실 당시 특검으로 일단락 되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결론에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야, 이걸 다시 또 특검하거나 하기는 어렵다. 근데 140억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1년 2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해결한 사건입니다. 직접 그러니까요. 해결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고 정황이기 때문에 BBK 사건 그 자체하고는 별도로 이 돈이 왜 돌아왔는지 수사할 만한 대상이 될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이명박 그 BBK 수사를 했고, 이명박 BBK 특검에서 수사한 검사가, 검찰 고위 간부가 BBK와 다스 문제는 끝났다. 그렇죠. 하지만 140억에서 무슨 단서가 나온다면 이 수사는 재개될 수 있다 얘기했는데 그 단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140억 그 왔다 갔다 했을 때 2011년인가요? 네. 그때 저랑 주진 기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140억이 없었다면 이 사건을 다시 불러내지 못했을 텐데 이 140억이 이 사건을 다시 불러낼 것이다. 예. 라는 얘기를 무려 6년 전에 했는데 네. 예.
다시 불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근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라, 뭐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김재정 씨가 사망한 이후에,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재산 상속 과정을 보았더니 이게 김재정 씨의 재산이 아니었다, 다스가. 그렇게 보여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당시 청와대와 다스 사이에 오갔던 문건을 보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를 읽어봐도 김재정 씨 유족의 의지는 상관없이 예. 내용이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문건 안에 뭐가 있었냐면 김재정 씨의 땅 목록이 있습니다. 땅 목록. 네. 예. 김재정 씨가 죽자 청와대에서 김재정 씨 재산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김재정 씨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면서 땅 목록 그러니까 토지 목록을 정리해서 그 제출하라고 해서 다스에서 급히 김재정 씨 토지 목록을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합니다. 네. 김재정 씨 유족은 김재정 씨 땅이 얼마나 되는지 몰랐어요. 그거를 어쨌든 사망을 하게 되자 이 누군가 또 상속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속받아야 되니까 김재정 씨 땅의 목록이 작성이 됩니다. 이 시나리오 왔다 갔다 하는 문서와 함께. 근데 이제 굉장히 일단 재밌는 거 먼저 하나 알려드리면 김재정 씨의 땅은 김재정 씨의 자식들에게 하나도 안 물려줍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 딸한테는 땅을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네. 하나도 안 물려줬습니다. 그거 외에 이 자체가 벌써 굉장히 희한한 일인데 그거 외에 또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땅 관련해서. 오늘은 이 지난번에는 이제 주식 관련해 가지고 주로 예. 다스가 누구 것이냐 를 추정해 봤다면 이제는 김재정 씨가 가지고 있는 땅 가지고 과연 이 땅이 김재정 씨의 땅이 맞았느냐. 예. 그러니까 땅하고 다스 다 합치면 김재정 씨 재산 전체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땅 부분을 좀 땅 하면 또 주진우거든요. 땅을 제가 좀 많이 찾았습니다. 내곡동 땅부터 해서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 땅을 좀 찾았습니다. 예. 저도 만만치 않죠. 도곡동 땅을 문서를 본 사람입니다. 네, 이제 땅 전문가들이 나와서 왜냐하면 마침 김재정 씨 땅 리스트를 두 사람이 봤기 때문에 얼씨구나 하고 그 땅들을 이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땅들에? 땅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땅의 특징을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자녀분들한테는 안 갔고요. 네. 저 부인 명의로 해놨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데 그 부인 명의로 한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뒤에 어김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네. 또는 그 지상권을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도 땅을 가지고 큰 땅을 가지고 아주 소액을 빌립니다. 아주 소액을 30년, 40년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땅 금액을 보면은 지금 소액이 어떤 건 한 150만 원, 네. 어떤 거는 최근에는 이제 한 4천만 원 정도 빌리면서 150만 원짜리라고 하면 땅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데 150만 원을 빌려서? 땅 크기가 한 35만 평 정도. 35만 평인데 충북 옥천에 있는 제가 대신 갚아주고 싶네요. 충북 옥천에 있는 김재정 씨 땅을 네. 담보로 네. 이명박 대통령이 150만 원 가량 대출 받습니다. 근저당권이 190만 원 설정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명박 씨 명의로 이제 근저당권이 채무자가 돼 있는데 이명박 씨가 채무자로 돼 있는데 하도 이상해 가지고 그 네. 폐쇄 등기 등본을 떼봤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땅이 이명박 씨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씨 명의로 돼 있던 땅을 김재정 씨한테 넘겼고 그 넘긴 땅이 이제 건영미 씨로 이제 가 있는데 그때 설정해 놓은 근저당 150만 원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땅과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가 갈 텐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을 아무도 못 파는 겁니다. 네. 근저당을 설정해 가지고. 근데 실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뭘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땅을 담보로 해서 빌리면 당연히
이제 뭐 1억짜리 땅인데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을 빌렸어요. 예. 뭐 그렇게까지 빌려주진 않지만 한 3천만 원 빌렸어요. 그럼 3천만 원어치는 은행의 주인이죠, 은행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그러면 그 땅을 마음대로 팔지 못합니다. 은행에 그 빚을 갚기 전에는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수십만 평의 땅에다가 150만 원만 근저당을 설정하는 건데 그런데 그 땅이 애초에 자기 거였어요. 예.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기 거였는데 그거를 천암에게 파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파는 과정에 자기가 빚을 져요, 은행에. 이해 가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땅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150만 원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150만 원을 갚을 각오를 하고 예. 소유권을 사갈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이 또 걱정이 돼 가지고 예. 그 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 외에 예. 그 지상권을 설정을 합니다. 지상권이라 하면 그 토지를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그걸 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궁극적으로 지상권을 30년을 설정을 하죠. 네. 그래서 아무도 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땅을 살 수는 없죠. 네. 돈 150만 원 갚을 수 있겠지만 예. 지상권 그 위에 건물을 못 짓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땅을 소유는 김재정 씨지만 김재정 씨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만들어놨던 땅이다. 네. 이명박 씨 차명으로 그 의심되는 김재정 씨 땅들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잡종지라고 하죠. 쓸 수 없는 불모지예요. 불모지 땅인데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에 갑자기 용도 변경이 된다던가 갑자기 임야가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린다던가 그런 추격 보도한 매체이기도 하는데 경북 가온누리 테마파크라고 그런 테마파크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불모지에 갑자기 1,000억짜리 공사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상업시설로 변경이 됩니다. 그럼 땅값이 크게 올랐겠죠. 예. 예. 그 위에도 또 김재정 씨 땅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참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뉴타운 사업 뉴타운을 비롯한 뉴타운에서 대거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땅이 그 수용이 돼서 개발이 됩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이 패턴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 명의로 돼 있던 땅을 자기 처남에게 넘기면서 소유권 이전되면 그 소유권자가 마음대로 땅을 처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둘 사이에 뭐 그 나중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법적으로 내 거니까 막 팔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소유권은 다른 사람 김재정 씨가 있지만 그 땅을 처분을 해서 없. 을 묶어놨죠. 그건 예. 통상 그 지상권 설정하더라도 뭐 한 5년 정도 예.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이란 장기간을 이렇게 묶어놓을 수는 없고 거기에다 게다가 지료도 없이 지도를 원래 하려면 지상권을 사용할 수 하려고 그러면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돈을 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냥 묶어만 둔 거예요, 그냥. 예. 그것도 은행이 그 뭐 위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은행이 자기가 직접 개발할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 건물 지을 것도 아닌데 여하간 그런 식의 땅들이 다 김재정 씨 땅은 그렇게 처리가 돼 있었고 자식들은 김재정이 사망 이후에도 하나도 물려준 땅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 소유 명의 땅도 많다면서요. 예, 이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보통 땅은
한 사람이 소유권을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분으로 이렇게 나눠가 공동 소유로 해놓으면은 그분들하고 전부 다 동의가 돼야만 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분으로 나눠 놓으면은 근저당권 설정하는 방법과 지상권 설정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못 팔게 하는 거와 동일한 동일한 효과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김재정 씨 땅입니다. 네. 그런데 다 이명박 씨 지인들입니다. 이명박 씨 현대건설 동료라든지 네. 다 이명박 씨 지인들인데 김재정 씨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공동 명의 땅인데 그 공동 명의자들은 전부 다 현대건설 출신 직원들인데 소유는 김재정 씨예요. 네. 예. 특이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1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프로그램 협찬 멘트가 있거든요. 협찬이 왜 이렇게 많아요? 물 제주 삼다수 올해도 가족을 위해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원스톱 금융파트너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도청 해주고 계십니다. 네. 딱 여기까지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더 제가 지금 아직 1분이 남았다. 아직 1분이나. 보통 이 프로 진행자들은 바로 끝에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저희 PD가 저를 못 믿어가지고 1분 먼저 시켰네요. 잘하셨어요. 네. 두 번 믿을만 해요. 네. 자, 그러면은 그리고 그렇게 30년 정도 묶어놓고 그래서 아무도 처분하지 못하게 해놓은 다음에 본인이 시장 때도 없었습니까 이런 일이? 시장 때 있었죠. 시장이 되고 네. 대통령이 되고 그러려고 시장 대통령이 되나요 혹시? 뭐 그러려고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 내곡동 사저 땅 주변 찾았지 않습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내곡동 주변, 내곡동 뭐 자곡동 그리고 수서 일대 땅을 다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내곡동 사저가 가면서 그린벨트가 헐고 거기에다가 거기 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거기 개발했습니다. 안원구 청장 주준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